네, 안녕하세요. 아빠가 들려주는 데이터 시각화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오토 코릴레이션, 자기 상관이라는 거하고 그 제너럴라이즈드 리스트 스퀘어, 자기 상관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건데요.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상관을 그냥 어떻게 하냐면 시계 같은 데서 주로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있는 그런 걸 때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 항상 이런 그래프를 보통 많이 보실 거예요. 이제 이게 뭔지를 한번 설명하고, 또 그런 이제 자기 상관이 있을 때는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리스트 스퀘어 법을 잘 못 쓰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상관이 있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보통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걸 자기 상관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 상관이 잔차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똑같은 그래프를 이제 파란색으로 약간 옮겼어요. 그러면 이것과 이거는 하나의 레그가 있는 거예요. 레그가 하나도 없는 건 이거죠. 똑같은 값과 똑같은 값을 치면 이게 뭐 1시간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주일이든지 어쨌든 그 시간 간격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 간격을 딱 뗀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이 둘 사이는 어떨까요? 이 값이 좀 비슷하겠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꽤 클 겁니다. 뭐 이 경우에는 겹치니까 1이 될 거고, 타임 레그를 두 개만 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보다는 이것이 상관관계가 좀 없겠죠. 그래서 약간 상관관계가 조금 멀어질 겁니다. 또 그런 식으로 세 번째가 되게 되면 이게 이제 더 멀어지겠죠. 근데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이 주기가 있을 텐데, 주기의 절반까지 가게 되면 이 두 개가 서로 겹쳐가지고 음의 상관관계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한 주기만큼 가게 되면 다시 또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그런 관계가 될 겁니다. 그게 예상이 되죠. 그래서 상관관계 있을 때 해보면 0일 때는, 레가 0일 때는 1이 돼요. 1. 그러다가 좀 지나면 좀 줄어들고, 좀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막 사인파처럼 아주 정밀하게 똑같으면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계속 반복할 거예요. 레그를 모를 점에 따라서. 그리고 5가 이제 이 같은 경우는 5가 같은 경우가 이제 주기의 반 12 다시 올라가니까 12나 11 정도가 주기에 딱 주기만큼, 이게 뭔지 모르지만 뭐 10달마다 한 번씩 또는 10일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어떤 이렇게, 근데 좀 지나고 나면 이게 없어져요. 그럼 이건 이제 이게 상관성이 쌓인 곡선처럼 아주 명확하지는 않고 이렇게 좀 불규칙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데이터인데, 예제 데이터입니다. 첫째는 이제 연도로 되어 있어요. 연도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다섯 번째 변수가 y 변수입니다. 나머지 변수들이 이 y 변수를 설명해 주는 어떤 변수예요. 다섯 번째 변수인데, 플러스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딱 그려보니까 이 y 변수가 이런 약간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어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데 이게 좀 높고 낮은 게 있는 거죠. 이게 뭐 예를 들면 생존율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람의 이제 어떤 뭐라 그러나 이제 뭐 어떤 상품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주기를 따라 움직이겠죠. 상품 가격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근데 어쨌든 이 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우리 이제 오디너리한 리스크 스퀘어, 우리의 최소 자승법 또는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회귀 분석을.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어도 빼고 하나, 둘, 셋, 네 개의 값을 가지고 이것을 예측하는 회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리니어 모델을 해서 뭐 y 값을 다른데 이어라는 걸 빼고 이렇게 해보는 거죠. 해서 하면 뭐 4개의 변수가 있죠. 4개의 변수가 보면 이 4개의 변수가 어떻게 이거를 설명한다. p 값은 어떻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로 한 이제 리니어 모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게 그게 있죠. 뭐 가정이 있는데 뭐냐면 이 잔차가 이제 그 정규 분포해야 된다는 그 가정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 이제 레지듀얼을 해보게 되면 레지듀얼 자체가 이게 뭔가 순서를 갖고 있어요. 이건 이제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이 바로 이제 오디너리한 리스크 스퀘어 모델을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경우에 이제 제너럴라이즈드 리스크 스퀘어 GLS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트 오토 코릴레이션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건데요. 레그가 0일 때는 1로 가 있고 1일 때는 좀 떨어지고 이러 가다가 이렇게 되는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레그를 하는 타입이 코릴레이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코베리언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파셜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마 이거를 제일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디폴트로 해놨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어요. 리니어 모델에서 그냥 리니어 모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빈 왓슨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더빈 왓슨 테스트가 뭐냐, 오토 코릴레이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5개를 했는데 뭐 조금 바꿀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보면 P 값이 이렇다, 이 말은 오토 코릴레이션이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는 게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OLS 리절트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GLS도 돌린다 이겁니다. GLS를 돌리게 되면 GLS는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GLS에는 ML 방법이 있고, 이게 LMM 방법이고, 이게 뭐였다 있지? REML이라는 것은 Maximizing the Restricted Log Likelihood 라고 하는 방법을 쓰고, 이게 디폴트입니다. 해서 보면 이 4개가 각각 p-밸류가 어떻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있고, LM 방법은 쓰면 또 뭐 이렇게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제가 뭐 최근에 그 하고 있는 연구가 있는데, 그거에 이제 그게 하필이면 이게 타임 플랫, 이게 이제 타임 플랫이거든요. x축은 이제 타임으로 느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이제 값을 하는 건데, 이게 이런 변동상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보통은 이런 일이 잘 없는데 하필 그게 약을 쓰는 건데, 그 약 쓰는 것이 이제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항생제라든지, 이것도 사실 약간 유행하는 뭐 병들 있잖아요. 폐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생제 쓰는 게 이제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진통제도 마찬가지죠. 진통제 쓰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진통제 많이 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겨울 되면 또 진통제를 통증이 많아서 많이 쓴다든지, 또는 뭐 수술 건수에 따라서 다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계절적인 변동, 그 시즈널하게. 또 그런 것이 있을 때 단순히 나이라든지 뭐 성별, 연령 이런 것들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계절성인 것들을 이제 평가 같이 고려해 주기 위해서 뭐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서 그게 좀 있길래 같이 이제 한 김에 같이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뭐 저만 쓸 게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필요하면 다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